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7월 7회차 수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유닛 3의 지금 프랙티스 3번 지문으로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책 잘 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유닛 3의 요지 문제로 이 유닛을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이 글의 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문장이 길어서 조금 복잡한 구조가 있어서 좀 고민을 한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다들 정답을 잘 골라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답을 맞춰보면요. 1번 남녀의 뇌는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유사한 점이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어볼 때 사실 차이보다 유사한 게 더 크고 발견된 차이가 사실 작고 잠정적이다 보니까 가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사실은 다르다기보다는 다른 거에 좀 집중한 것보다는 유사한 것으로 좀 더 강조한다 라는 글을 읽어냈으면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더 잘 골랐을 거예요. 그럼 한번 이 글에 우리가 문장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면요. 같이 한번 밑줄 쳐주시고 사실 잘 찾아오신 분들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길긴 하지만 이 문장이 이 글의 주제였고요. 또 한 문장 더 찾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맞아요. 마지막 문장. 이 글의 요지로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장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심 문장을 같이 한번 더 해석을 해볼 예정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자, 우리가 문장을 보면 주어가 맨 처음에 와야 되는데 주어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보이지가 않아요. 전치사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부사가 보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은 뭐가 됐냐고 알 수 있냐면 아하, 뭐가 됐어요? 주어 동사가 바뀐 도치의 문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대절이 당연히 문장을 이끌면서 주어 자리에 쓰였다는 문장 구조. 그리고 하나 더. 그럼 결론은 이것이 뭐뭐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앞부분이 뭐인 걸 알게 돼요? 주격 보어. 오, 잘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문장의 구조는 주어 동사를 바꿨는데 도치가 일어난 이유는 주격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of importance. 자, 우리가 of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명사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같이 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우리가 형용사가 된다고 해요. 그럼 해석하실 때 뭐하다? 최고로 중요하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간과가 된대요. 여기까지 SC로 제가 한번 표시하도록 할게요. 어떤 것이? 유사성이, 남녀 간의 유사성이 훨씬 뭐하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이보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문장을 읽어보고 해석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가 바로 이해가 됐나요? 쌤이 한 번 더 설명해 주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남녀 간의 비슷한 유사성이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차이보다는 유사한 비슷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콜론이 나오니까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차이인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자 뭐하지 않아? 크지 않아요. 뭐만큼? 동성 간의 차이만큼. 그럼 이 문장 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as 원급 비교라고 해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씁니다. 근데 여기서 not이 와서 사실은 차이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즉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동성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누가 더 큰 거예요? 동성 간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바로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알았다면 사실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찾는데 뒤에까지 안 읽었어도 고를 수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이 사실 어때요? 조금 복잡해요. 도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려가서 이 마지막 문장이 확실히 정확하게 또 정답을 예상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뇌 누구의? 남자와 여자의 뇌는요 뭐보다 더 비슷하대요. 뭐보다는 다르기보다는. 그럼 결론적으로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뇌는 유사하다라는 게 이 글의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이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고르고 갈 수가 있었고요. 우리 한번 밑에 문제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more significant, 더 중요한 것이라는 동사예요. 그럼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단어를 외웠을 거예요. 어떤 단어였어요? 맞습니다. outweight가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 not likely to. likely to가 뭐뭐 할 것 같다고 하는데 not이니까 뭐 할 것 같지 않대요. dispute, 논쟁이 될 것 같지 않고 또는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라는 그 형용사를 찾아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어였어요? uncontroversial.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정확하게 답을 골랐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다음 제목 문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뇌는 가지고 있대요. 아까 뭘 더 가진댔어요? 유사하고 뭐보다 차이보다. 저 여기서 품사 잘 넣어주셔야 돼요. 쌤이 미리 적은 거 보이시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명사니까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넵. similarly. 틀렸다. similarly. 보고 저거 찾았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differences.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됐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similar, different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문장 구조상 have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용사보다는 명사로서 품사에 맞춰 쓰셨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 글의 요지 문제를 풀어보셨을 때 잘 풀렸다. 쌤이랑 저랑 본인 거를 봤을 때 제가 이 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비슷했구나 라고 한다면 이 글을 잘 풀어나가고 읽었다고, 내용 파악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가는 거니까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다음 넘어가 볼게요. 넘겨주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유닛 4 함축적 의미라고 하는 문제의 유형을 배워갈 건데요. 사실 우리가 함축적 의미라는 것 자체가 이 밑줄 친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간혹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직역을 해서예요. 한번 지적해도 돼요? 누가 고양이는 뭐 할 것 같다? 큰 돈을 벌 것 같대요. 어디? 우리가 아는 월스트리트 어딜까요? 주식 시장이 이루어지는 곳, 그렇지 않을까요? 주식의 가장 큰 부분에
지요? 어떤 거로써? 우리가 day니까 그 하루에 trader, 매매자, 거래하는 자, 그날 하루 자기가 뭔가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매매자로서 사실 고양이도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있대. 그럼 도대체 사람도 아닌데 고양이조차도 주식이라는 거래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럼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떻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읽어냈으면 사실 우리 충분히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니까 한번 시간을 드릴 거죠. 1분 30초 세팅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멈추고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답은 5번 맞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성공은, 자, 또 as 나왔네요. 예측 불가다. 뭐만큼? 랜덤 포춘이라고, 랜덤 찬스라고 해서 무작위, 랜덤인 운만큼. 즉 무슨 얘기야? 아까 말한 대로 주식 투자가 그만큼 무작위적인 특징이 있다 보니까 고양이들도 주식 거래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답을 풀어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번을 고르면 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틀린 친구가 있다면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1번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거부감이 좀 있어요. 어떤 거부감이 있냐면 무작위, 랜덤, 약간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다음 문장이 이분의 중심 문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문장까지 찾아냈다면 very good. 그럼 그 다음 문장은 이 글의 주제로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실 주식시장은 어떻다. 되게 랜덤, 무작위하다 라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불가능하대. 어떤 주식이 이걸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왜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되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분산 투자를 하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문장을 또 제가 보라색 표시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글의 요지이기 때문이겠죠. 자, 뭐라고 하냐면 어떤 개별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면 특정한 어떤 트렌드에 베팅, 돈을 거는 것이 사실 도박에 가깝대요. 과학이라는 것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겠죠. 뭐만큼? 돈을 거는 거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박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아하, 주식의 움직임은 사실 랜덤이지만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트렌드를 보고 또 개별적인 주식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 도박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은 어떻다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 샘플 문제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우리 오늘 수업의 마지막 요 문제도 우리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쌤은 요 문장을 해석하면서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가볼 거예요. 자, 그러나 뭐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방향이 완전히 반전인데 사건의 반전이 발생한대요. 마치 뭐처럼 예상하지
못한 음표처럼 어디에서? 익숙한 노래 속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 바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됐다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조금 뭐죠? 반전?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신 친구들이었다면 사실 여러분들 앞에 문장이 뭐였냐면 하나씩 차근차근 가볼게. 야생탐험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야생동물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 해요? 네, 무시무시한, 다시 말해 무서운 존재감을 상기시킨다는 거니까 무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드물긴 하지만 상당히 야생에서는 야생동물이 어떤 것이 돼요? 공격자가 된다는 거니까 사실 야생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원인의 제공자는 야생동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고가 사실은 야생동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뭐래요? 사건의 반전을 이야기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야생동물들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고의 결과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치만 또 그렇지 않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점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우린 몇 번을 골랐어야 돼요? 1번. 치명적인 사고인데 야생에서 뭐랑 관련 없는? 야생동물들과 관련 없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또 5번을 고른 분들이 조금 더 있었어요. 사실 자연의 복잡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야생동물과 관련 없다라고. 그럼 여기서 야생동물로부터 강조되는 요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5번의 내용이 요 단어 때문에 정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가 정답을 1번으로서 조금 감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따가 로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밑에 한번 미니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가 진짜 본격적으로 로직을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누군가가 범죄에, 유죄에, 다시 말하면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미 왔죠? 뭐예요? 네, 의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찾으시면 되는데 무슨 단어네요? 맞습니다. 서스피션이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요약문을 완성해 보래요. 그럼 우리 사실 이번에 로직할 때 요거를 잘 해석해서 넣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와우 정답을 더더욱 잘 쓸 수 있었겠죠. 자, 갑니다. 야생 탐험은 위험한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야생동물로부터. 야생동물이 종종 어떤 거긴 해요? 그 사고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조사를 또 해보면요. 사실 이 야생동물들이 무고한 방관자, 다시 말하면 범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하게 되냐면 야생의 비극에 대한 복합성.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물음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선생님 도대체 왜 야생이라는 곳이 왜 복잡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야생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야생동물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야생에 뭔가 산에 갔는데 지나가다가 나무가 쓰러져서 그 나무에 맞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비극적인 사고를 겪을 수도 있고요. 하나 더 비가 오는데 번개가 내릴 수도 있고요. 번개에 맞아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길을 잃어서.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야생이라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사실 야생동물의 탓이라고 그게 원인이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다시 말하면 야생동물과 관련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야생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사실 그런 하나라고 볼 수 없는 복잡성이라고 하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쉽지 않았던 이유는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도대체 복잡성이 뭘까? 자꾸 비극적인 사고를 얘기하는데 야생동물 어떤 건지 알 것 같으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 헷갈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로직으로 가서 우리 친구들이 로직을 잘 해왔는지 스스로 수정해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거로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95번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남녀의 뇌는 구조적, 기능적 차이가 있긴 하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간과 언어의 어떤 능력 테스트, 수행 능력 괜찮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서론, 근데 사실 우리는 뭐라고도 해요? 도입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심 소재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맞는지 그럼 밑에 것도 좀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중심 소재를 좀 찾아나갈 수 있었어요. 차이가 있고요. 남자, 여자의 뇌, 그죠?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첫 번째 95번의 문장을 통해서 약간 뭘 알게 돼요. 중심 소재를 우리가 조금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6번 우리 아까 같이 해석해 봤습니다. 이 글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라색 표시를 해왔다면 잘 해오신 거입니다. 자, 그럼 가보면요. 본론. 자, 우리는 사실 뭐라고 더 많이 하냐면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는 본론 가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점은 남녀 간의 유사한 게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 간보다는 같은 성별에서 차이가 더 있다라는 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6번이 이 글의 주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97번 문장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남녀 간의 기능 차이를 발견하긴 했지만 사실 연구가 가설적이고 유사점이 많다는 걸 강조하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요거를 해석해서 또 정리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98번 결론. 남녀의 뇌는 근본적으로 다르기보다는 더 유사하다. 우리 해석 그대로 같이 정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중심 문장으로 밑줄 치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우리가 이렇게 로직을 통해서 이 글을 한 번 더 정리해 나가고요. 그래서 주제를 여러분 쌤이 영어로 준 이유는 여러분들 직접 좀 써봤으면 좋겠어요. 남자와 여자의 뇌는 더 뭐예요?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뭐보다? 차이보다는. 그걸 우리가 주제로 적어내 주시면 되고요. 요약문도 영어로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해석 쓰면서 해봐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히 이 내용을 스스로 꼭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거 우리는 로직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두 번째 로직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105번 문장을 통해서 야생 탐험이 위험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도입으로 봐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야생이라는 거를 중심 소재로 잡아갈 수 있겠네요.
여기서 야생이라는 거 첫 번째 찾아낼 수 있었네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아는 야생 동물들이 무시무시한 뭐예요? 존재감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을 우리가 알게 된 게 야생이라는 곳에서 비극의 원인인 대상이 누구였다? 야생동물이었다. 다시 말해 야생동물이 공격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얘네들이 결국 비극의 원인의 제공자였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비극적인 결과를 내죠. 그럼 여기서 그럼 우리가 또 중심 소재가 야생동물이라는 걸 또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요 대상이 야생동물이어서 저는 한 번 더 체크해 갑니다. 놓친 게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7번까지 문장을 통해서 아하, 우리는 동물이라고 하는 야생동물이 알고 보니까 야생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원인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요. 갑자기 예시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우리는 야생동물로 인한 비극적인 일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는 거구나. 야생동물과 관련 없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더 가면요. 사건도 이 글의 중심 소재로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가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알게 된 게 사건의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어떤 사실을 알게 돼요. 야생동물과 관련 없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예시가 누구예요? 맞아요. 오리건 주에서 한 남자가 죽었는데 사실 쿠거의 탓이라고 했지만 조사했더니 아니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알고 보니까 또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누가 의심을 받아요? 늑대 무리.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뭐 하니까 얘들아?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남자의 비극적인 운명이 사실은 누가 아니었대요. 야생동물로 일어난 것이 아닌 늑대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문장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글의 주제의 묘지라는 것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보라색 표시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서는 야생탐험의 복잡성, 다시 말하면 사건의 여러분 원인이 야생동물인 거라고 했는데 야생동물이 아닌 이면이 또 있었다는 거죠. 다른 이유도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직을 또 한번 잡아갔고요. 자, 그럼 우리가 내려가서 이 글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요. 자, 복잡성이래요. 어떤? 야생의. 자, encounters and judgments 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생의 복잡성이 사실 알고 보면 misjudgment 어떤 걸까요?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로 여러분 써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해보라고 한 거니까. 좀 힌트를 드려요. 잘못된 판단. 힌트를 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조금 더 쓸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encounter이라고 하는 거는 우연한 만남, 마주침.
자, 그리고 요약문도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해석해서 본인 거랑 맞는지도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두 번째 지문도 로직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준비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또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그날 수업한 내용으로 보시면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또 얘도 멈추고 벗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번 수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7월 7회차 독해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